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떠나는 사람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음식도 아닙니다. 좋은 병원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틀린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으면 몸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늙습니다. 마음이 매일 분노하면 몸도 매일 조금씩 타들어 갑니다. 마음이 매일 비교하고 원망하면 몸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집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친구를 알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건강했고 음식도 저보다 잘 가려 먹었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도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화를 달고 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속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제 주변에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흔을 훌쩍 넘긴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화가 나도 그 자리에서 삼켰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오래 붙들지 않았고 저녁이 되면 그날의 무게를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을 쓰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거창한 철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의 태도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저는 한 선배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학식도 높고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얼굴이 벌레게 달아오를 만큼 화를 냈습니다. 그 분노는 금방 사그라들었지만 몸속에서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분은 63세 심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화에게 자신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힌 것이구나.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삼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화는 몸 어딘가에 남습니다. 불안은 잠자리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은 밥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속 깊은 곳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몸은 언젠가 반드시 그 청구서를 내밉니다. 이것은 제가 의학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10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직접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시절과 달리 그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잠시 걷습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10년 후에도 중요한 일인가? 대부분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답 하나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파도가 와도 배를 뒤집히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침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술입니다. 저는 이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래 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평생 화 한 번 안 내신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왔다가 가도록 두었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았는지 그것이 쌓여 당신의 수명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가장 조용한 습관입니다. 제가 90을 넘겼을 때 오래된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도 있었고 가족도 건강했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늘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나이의 동창이 더 큰 집을 샀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고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사실에 밥맛을 잃었으며 형제 중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삶을 구경하며 살고 있는가?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도 압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팠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조용히 먹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평생 남의 삶을 기준 삼아 자신을 채점하다가 생을 마친 것이 됩니다. 원망은 비교보다 더 무섭습니다. 비교가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원망은 에너지를 도구로 바꿉니다. 저는 평생 원망을 품고 산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원망은 마음속에서 자라지만 그 뿌리는 위장으로, 심장으로, 관절로 뻗어 내려갑니다. 몸은 마음이 품은 감정의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보다 못한 삶이란 없습니다. 다른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옆집 사람의 정원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보면 그 집에도 당신이 모르는 균열이 있습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겉에서 보이는 삶과 안에서 느끼는 삶은 언제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의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끊지 않는 한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선을 옆으로 향하는 대신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는가? 이 질문들이 남과의 비교보다 훨씬 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는 한 당신은 평생 부족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제가 아는 가장 건강한 삶의 토대입니다. 저는 평생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은 마당에 꽃을 심고 나무를 돌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땅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잡초가 자라고 꽃이 시들고 땅이 굳어집니다. 아무리 옆집 정원이 아름다워도 내 정원을 내버려 두면 결국 황폐해지는 것은 내 정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평생 남의 삶만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은 몸도 함께 길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받아들임을 체념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포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받아들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온 길을, 내가 겪어온 상처를,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정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다만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됐습니다.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 인정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저는 의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잔병치레가 잦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픕니다. 반면 많이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몸이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삶을 허락하면 몸도 계속 살아가려 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긍정하는 태도에서도 옵니다. 이것이 제가 한 세기를 살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의학적 결론입니다. 제 나이 80이 되던 해에 저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고 가난 속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누가 봐도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웃으셨습니다. 억지로 꾸민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느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삶이 내 것이라는 걸 일찍 알았어요. 남의 삶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 삶이 힘들어도 이게 내 것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96까지 사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살아온 이 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삶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밖을 향해 달려가느라 지쳐버린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구석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땅은 언제나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싸움을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의 싸움, 형제 사이의 싸움, 오랜 친구 사이에서 한마디 말로 시작된 싸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들의 끝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도 무언가를 잃었고 진 사람도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잃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마음의 에너지, 몸의 에너지, 그리고 관계의 에너지. 싸우고 난 뒤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사람조차도. 저는 젊은 시절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그 싸움에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내가 굳이 뛰어들지 않아도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얻은 가장 값진 지혜 중 하나였습니다. 미소 지으며 물러선다는 것이 비겁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것은 쉽습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깨달을 것인지 사고할 것인지 변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싸움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고슴도치는 적이 다가오면 가시를 세웁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를 세우고 자신을 지킬 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경계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경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정신적 피로가 쌓이는 방식을 아십니까? 단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사소한 갈등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퇴근길에 낯선 사람과 나눈 언쟁,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오간 날 선 한마디, 오래된 친구와 주고받은 서운한 문자 하나. 이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몸은 다 기억합니다. 몸은 마음이 겪은 갈등을 고스란히 피로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아끼는 일입니다. 내 수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갈등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될 것들,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미소 지으며 물러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러섬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넓은 고요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당신을 오래 살게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그날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다 꺼내놓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살았다. 고맙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기도도 아니고 긴 명상도 아닙니다. 단 몇 초의 조용한 인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습관이 저를 105년 동안 살아있게 해준 것들 중 하나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기쁜 감정과 혼동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힘든 하루였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안에서 마음은 전쟁을 멈춥니다. 긴장이 풀리고
몸이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쉼이 깊어질수록 몸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50대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까운 동료를 억울하게 잃었고 제가 평생 쏟아부은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분노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몸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은 한 스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단 한 가지만 찾아보게. 오늘 하루 중 단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 있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오늘도 하늘을 보았다. 오늘도 숨을 쉬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감사는 잠을 바꿉니다. 잠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다음날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이 사실을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밤을 통해 몸으로 배웠습니다. 원망을 품고 잠든 날의 아침과 감사를 품고 잠든 날의 아침은 같은 몸에서도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원망을 품고 자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감사를 품고 자면 같은 시간을 자도 몸이 가볍습니다. 몸이 주인의 마지막 생각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는지 몸은 그것을 고스란히 기억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감사하는 삶이란 좋은 일만 골라서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실패한 것도 함께 끌어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가 내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완벽한 하루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하루를 가진 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 단 한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좋고 누군가의 웃는 얼굴도 좋고 창문 너머로 잠깐 본 하늘도 좋습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을 닫고 내일을 여는 가장 조용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매일 밤 여닫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조금씩 더 길고 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전쟁 속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조용한 집안에서 어떤 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하게 떠났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이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재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로 비결되었습니다. 자기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 불필요한 갈등에서 미소 지으며 물러설 줄 아는 것,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매일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의 수명을 만듭니다. 저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105년을 사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일생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큰 사건들의 합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태도들의 합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저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실패도 했고 후회도 했고 어떤 날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스쳐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의 무게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연습이 하루하루 쌓여 지금의 제가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것, 아니면 오늘 화가 났을 때 잠시 걷는 것, 아니면 오늘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는 것. 이 중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가 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삶은 그렇게 바뀝니다. 한꺼번에 바뀌는 삶은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이제 많은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로 기억됩니다.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